안녕하세요. 예니아빠입니다. 며칠 전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좀 그 몇 가지 데이터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시장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거 지지난 영상이죠. 일부 그 작년 그 어닝 이후에 KBR의 데이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두 개가 있었다는 거, 그러니까 등급 채권 신용 등급이 그 연체가 좀 높아져서 하락을 한 게 두 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 연장선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,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전체 채권 종류 29개 중에 11개는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그리고 두 개는 다운그레이드 됐고, 나머지는 확인 차원으로 그냥 넘어갔고요. 요거는 이제 과거에 그 연체가 높아져가지고 그 업스타트가 채권을 재매입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처음 했었을 때의 그 데이터인데, 지금 최근에는 아직 이런 이슈는 없어요. 근데 일단 여기 보이는 검은 선이 이게 연체율 중에서 KBRA에서 내놓은 평균적인 연체율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, 이 빨간 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아마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, 그 닿아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연체가 좀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업스타트에서 채권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재매입을.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부분, 요 닿는 부분인데, ST678 세 가지가 닿을 뻔했다고 이제 위험하다고 그때 그런 기사가 나와서 폭락을 했었잖아요. 근데 다행히 그 작년 말쯤에 이상 없이 넘어간 걸 확인을 했고, 요거를 보면은 지금 그 2021년 6, 7, 8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그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건데, 나머지 대부분은 이렇게 예상 검은 선보다 다 아래에 있거든요. 대부분이. 그래서 지금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, 다만 이제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이죠.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업스타트가 이제 대출을 해준 것들의 개수 중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자면, 그 아주 좋은 등급인 A부터 B,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C까지는 그 50%가 대부분 안 되거든요. D, E, F,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업스타트 등급상으로 지금 많이 연체가 되는 게, C등급도 뭐 6%면은 뭐 아주 높거나 낮은 건 아니에요. 등급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중간 그 계층이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닌데, D부터 2등급이 굉장히 높잖아요. 요게 지금 왼쪽 편께 제가 작년부터 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최초의 데이터거든요. 지난 영상 거는 그 바로 직전 거랑 비교를 했던 거고, 이거는 처음 거와 지금 최근 것을 비교를 하자면은 파이코 점수 자체에서도 높은 등급도 많이 올랐죠. 거의 0.8%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급부터는 거의 1% 이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, 중간 등급부터는 거의 뭐 2, 3% 정도가 올라가고, 마지막 등급 그과 바로 직전 거는 거의 뭐 한 7, 80%에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. 그 다음에 이 업스타트의 등급 자체는 지금 0.7에서 1.4니까 거의 2배 가까이, 2%에서 3.4니까 한 70%, 3.6에서 5.9니까 이것도 한 7, 80%, 5.3에서 8.5니까 이것도 한 60%, 9에서 16%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파이크 점수로 나눠진 그 뒷부분보다는 업스타트가 조금 그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는 덜 하긴 한데, 왜냐면 요거 맨 끝에 거만 봐도 그 업스타트가 9%에서 16%로 올라갔으니까 두 배는 안 됐잖아요. 근데 요거는 두 배가 됐죠. 7.7에서 15%. 근데 뭐 이게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, 이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죠. 지금 그래서 D2 등급이 많은 업스타트.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이죠. 지금 현재 요번 분기에 발표된 그 마지막 데이터가 53% 정도가 DEF 등급에 아주 그 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. 이 이유는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,
업스타트는 수익을 이제 창출을 많이 시켜줘야지만 자기네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. 업스타트가 뭐 원한다기보다 지금 업스타트의 태생 자체가 그 저신용자 혹은 금융권에 조금 발을 못 담그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타깃이었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지금 아직도 연체율이 솔직히 지금 이 정도면 1년이 넘었거든요.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높인 지 1년이 넘었는데 큰 문제가 생겨도 생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무사히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, 그거 자체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, 시장 상황이 그만큼 따라주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수익은 날 수는 없죠. 어쨌든 이렇게 높은 지금 저등급 신용자들을 가지고 이 정도 연체율을 유지한다면은 지금 저는 이거 올해 말이 지나서 내년에까지 트리거가 발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업스타트는 진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엄청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은 최초의 위기 상황을 맞은 거니까 업스타트가 상장하고 나서 최초의 그 제일 금융 환경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 유지,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그 연체율이나 이거를 유지를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고 저는 내년을 기대를 하거든요.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 중간에 한 번 정도 그 40% 이하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. 저등급 신용자들이. 근데 지금 그거는 아마도 그 유동화를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할 때 한 번 정도 시도를 했던 걸로 보여주고, 나머지 지금 이거 외에 그 전부터도 항상 50%가 넘고 최초에는 6, 70%가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. 그때는 시장 상황이 좋았으니까.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인데 작년부터 안 좋았잖아요. 근데 이게 작년부터의 데이터란 말이에요. 그 50% 이상의 저등급 그 신용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율이 늘어는 가고 있지만 16%, 8%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. 근데 요거가 아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, 이거 자체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좋은 데이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좀 지켜보다, 작년에 채권 유동화를 아예 멈췄었잖아요. 중반 이후부터. 그래서 올해 최초로 유동화가 한번 되고, 그 다음에 또 은행이 지금 뭐 망하니 많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잠깐 또 신용 경색처럼 돼서 투자자들이 안 나왔는데,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업스타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, 요거 제가 지금 뭐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데, 업스타트는 그 안 했던 이유가, 제가 딱 한 번 했죠. 그 핫다는 지금 제가 장기 투자라고 무조건 모으진 않고요.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요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때, 제가 요때 많이 모으고 있었었는데, 엄청 폭락을 했을 때,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을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사람이 사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자동화로 사지는 것들도 많거든요. 근데 요때 처음 이제 순익이 마이너스 나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, 그 전체 1년치로 계산을 해서 퍼로 계산을 하면 그때 당시에 막 30 이하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랑 뭐 몇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 과감히 좀 남은 현금을 다 써서 추매를 했었고요. 그래서 20달러 중반에까지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하고서 뭐 40달러 정도에, 그다음에 50불 넘었을 때 이제 그 나눠서 이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얻었고, 그다음에 나머지 좀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다 털어버렸고, 그 다음에 이 올해 들어서 12달러, 13달러 때가 두어 번 왔었거든요. 그때 지금 상황이라면은 추매를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추매를 안 한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. 제일 중요한 현금이, 업스타트가 돈을 제일 많이 벌 때 10억 달러 정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이제 2022년 초 이제 고금리가 이제 된다고 이제 했던 시절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현금이 소진이 되는데,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. 여기 4억 달러 재매입하는 거,
자기네 주식 사는 거.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하고 정말 돈이 넘치던지 아니면 성장을 그러니까 업스타트는 지금 위기 때 뭐 이걸 주가 방어할 게 아니라 이 돈을 성장을 하던 유지를 하던 뭐 그런 데 더 써야 돼요. 왜냐면 지금 현재도 돈이 진짜 만약에 그 요 며칠 그 두 건의 그 투자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추매를 하거나 이렇게 일부 팔고 다시 사려고 하는 생각을 자체를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왜냐면 현금이 너무 쪼그라들었잖아요. 지금 3억 달러. 그다음에 채권이 좀 뭐 1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 10억 달러가 10억 달러 값어치를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안 된단 말이죠.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대략 설명드렸지만 이런 걸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드릴게요.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총액으로는 10억 달러를 넘게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으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제가 계산을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요게 지금 KBRA 데이터의 최초 금액이거든요. 채권 저 판매한 거의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작년 5월 달에는 한번 데이터가 나왔어요. 그 갚고 남은 돈들. 그래서 요만큼 남아 있는 거. 그래서 지금 올해 거에서의 데이터는 그 잔고가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대략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올해 걸로 한번 평균을 약간 요 데이터대로 비슷하게 낮아질 걸로 계산을 해서 뽑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최초의 그 채권 총액은 88억 달러 정도 중에서 지금 42억 달러 정도가 채권에 이제 잔고가 남아 있을 거예요. 다 갚아버린 것도 있고, 요 빨간 거는 그 2월 달인가 그때 요것도 다 갚아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남은 잔고 42억 달러의 채권 중에 제가 판단했을 때 그 37억 달러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반의 반, 그러니까 그 채권 잔고가 엄청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데이터상으로 문제가 크게 될 게 없어요. 근데 절반 이상 남아있는 1년 정도의 전후 것들에서는 이제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체가 많아진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조건 트리거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지나가고서 이제 좀 안정화됐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신용 초창기에 이제 연체할 사람 연체하고 상각시킬 사람 상각시키고 그 남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연체가 급격하게 늘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걱정할 거는 딱 몇 가지가 있죠. 이제 일단 제가 그 주가에 대한 부분에 지금 걱정은 부채 한도 이슈 지금 최근 며칠 뭐 어제 오늘 뭐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모른다라고 봐요. 이거는 아직 그 다음 달 가봐야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주 첨예하게 좀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거는 뭐 다들 해결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과거처럼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폭락이 진짜 오겠죠. 그러면은 저는 그때 추매를 할 거고 다른 모든 분들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 현금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채 한도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. 좀 해결이 정치적으로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대선 있잖아요.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거 부채 한도 이슈는 좀 연장이 되지 않을까? 어쨌든 여기서 뭐 잘 해결된다면은 더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좋을 것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은 떨어진다면은 그때 저는 추매를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생각한 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연준을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 연준이 데이터를 너무 후행적으로 한다는 그 여러 구루들의 얘기들이 저는 그 좀 와닿거든요.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계속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연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금리를 계속 간다는 거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
그 코어 CPI 쪽을 좀 제가 이거 서류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따로 다루지 않고 설명만 대략 하면, 저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한두 분기 안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에서 주춤하고 혹은 동결되는 순간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하겠지만 주춤할 때가 있을 거라서, 그때 좀 두 가지죠. 인플레이션 그 부분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돼서 문제가 여기저기 터져 나올 때, 그리고 혹은 업스타트에서 지금 트리거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, 저는 한두 개가 발생이 된다면은 추매를 할 예정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 몇 개 이상 발생되지도 않을 뿐더러, 만약에 발생될 가능성을 리세션이 깊게 왔을 때, 그때인데, 제 생각에는 그쯤 되면 그 전부터 좀 조짐을 뭐 알 수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데이터로.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는 몇 가지의 그 폭락 가능성을 두고,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또 왜 지금 5%, 10% 제가 지금 오늘 또 5% 정도를 중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. 나머지 1, 20% 정도를 더 만약에 올라간다면 정리를 할 건데, 그 이유는 저는 저번에 이때 추매를 해서 그 업사트로 벌은 돈을 다시 고스란히 그 지금 손절을 한 부분이, 이 부분하고 하면은 손절이 아니라 그냥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.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손해인 상황이지만, 지금 만약에 한 1, 20% 정도는 손절을 해도 그게 손해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, 그 부분을 제가 좀 그 염두에 두고 계산하에서 저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, 모두 다 그런 상황들이 틀리니까,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, 제가 이전에 12, 13달러 때 그 저가 매수, 이거는 그때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좀 위험한 때 했다고 생각이 되고, 지금 상황은 그때랑 상황이 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, 업스타트에 조금 현금화라든지 나머지 조금 좋은 그 조건들이 지금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추매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고,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추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리세션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은행발 이제 자금 경색 때문에 아마 올 거라고 하는데, 그 자금 경색 대출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. 모든 상호은행 대출이 지금 4월 달까지 데이터로만 봐도 3월 달에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는데, 이걸로는 알 수 없는 게 뭐냐면, 리세션이 오고 나서 줄어들었거든요. 항상 보면은 지금 먼저 줄어들고 리세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, 어쨌든 지금 올해가, 저는 뭐 모든 주식이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업스타트는 진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숨통이 하나 트인 정도,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